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이버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지금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 혹시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이 얘기를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데 지금 네이버를 뭐 사셨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약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오늘은 좀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8년 1월부터 네이버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한 8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배웠던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네이버에 쏟아졌던 온갖 안 좋은 기사들과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을 어떻게 제가 무시하고 꿋꿋이 그리고 꾸준하게 네이버를 사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저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대형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삼성전자는 2016년 6월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꾸준히 사오고 있고, 네이버는 뭐 2018년 1월부터 사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 원금이 한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를 통해서 번 돈이 한 4,5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80% 정도의 수익률을 본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이 네이버나 뭐 삼성전자에 투자해오는 동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 뭐 친구들이나 제 주변 지인을 봐도, 야, 뭐 네이버나 그렇게 삼성전자 그렇게 한번 사놓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면 되니까 굉장히 마음 편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본인이 직접 그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량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 1월 달에 그때 네이버를 처음 샀을 때 네이버 주가가 한 주당 한 17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 주당 17만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네이버가 이제 한 42만원, 뭐 43만원, 뭐 44만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때에 비교한다면 벌써 3년 6개월 만에 2.5배가 오른 겁니다.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면은, 야, 네이버 같은 좋은 주식이 뭐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렸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 좋은 주식을, 그런 안정적인 주식을 이렇게 꾸준히 사왔으니까 굉장히 마음 편했겠다, 그렇게 투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안 좋은 기사라든지 그런 거 볼 때마다 네이버를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네이버가 제가 2018 1월에 샀는데 2018년 11월에,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네이버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가 17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10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1년도 안 돼서 네이버 주가가 이제 40%까지 떨어진 거죠. 네이버 그때 주가가 얼마나 낮았냐면은, 뭐 지금에 비교하면은 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도 하고, 2020년 3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주식들이 다 급락했을 때도 급락했잖아요. 근데 그때 네이버 주가보다 2018년 11월에 네이버 주가가 굉장히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주가야말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주가였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가 하락세가 2018년부터 거의 시작을 해갖고 2019년 중반까지 쭉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락하는 기조가 가요. 2019년 하반기 돼서부터야 네이버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네이버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안 좋은 기사라든지 안 좋은 여론,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뉴스 같은 걸 좀 보셨던 분이면 기억나실 건데, 그때 네이버에 대해서 나왔던 게, 뭐 네이버가 그 검색 포털로서의 경쟁력이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 콘텐츠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가 이제 검색 포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 수입원이 이제 검색 광고인데, 그 검색 광고에 검색 광고가 점점 이제 앞으로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네이버가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럼 네이버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꼭 검색뿐만이 아니고 뭐 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뭐 쿠팡 같은 그런 신흥 강호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시기처럼 온라인 쇼핑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또 일본에서 뭐 라인이, 그 네이버 자회사가 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메신저 회사. 그 라인이 일본에서는 뭐 소프트뱅크 그룹의 야후 재팬하고 굉장히 그 치열하게 그 간편 결제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 마케팅비를 몇천억씩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그 모회사인 네이버한테까지 가고 네이버의 그 영업이익이 뭐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때 기사 보시면은 진짜 네이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아실 수가 있어요. 뭐 기사뿐만이 아니고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 보고서에서도 네이버의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자꾸 그런 이제 전망들, 증권가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힘을 받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17만 원 하던 주가가 쭉 뭐 1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그게 한동안 쭉 계속 가기도 했고, 이렇게 안 좋은 기사라든지 그 안 좋은 전망 같은 게 굉장히 무서운 게,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확대 재생산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어디에서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다른 데서도 이제 그렇게 쓰고, 또 그걸 보고 또 다른 데서 쓰고, 증권가에서도 또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바라보는 전망이 나오면은 또 그걸 받아서 쓰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그 안 좋은 여론이 커져 나가는 건데, 2018년 내내 거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 좋은 전망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경우라면,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제 주식을 많이들 파셨을 거예요. 많이들 파셨을 거고, 파셨을 건데, 만약에 저도 이제 그때 이렇게 네이버를 팔았다고 하면은 저희 네이버 투자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실패로 끝났겠죠. 완전히 이제 실패로 끝났을 텐데, 근데 제가 그때 네이버를 팔지 않고 꾸준히 샀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뉴스라든지 그리고 증권가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저게 꼭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좀 저거는 좀 과장된 얘기다. 그리고 좀 저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생각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를 조금씩 뭐 한 주도 팔지 않고 조금이나마 이제 꾸준히 사올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사면은 항상 그 회사가 이제 분기마다 그 발표를 하는 사업 보고서를 챙겨봅니다. 사업 보고서를 챙겨보고 이 내용과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뭐 1년 전 같은 분기 때 나왔던 그 사업 보고서 비교를 해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그렇게 크게 뭐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자신들이 하기로 했던 거를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항상 뭐 계속 오르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항상 오를 수는 없죠. 어떤 회사든 항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이렇게만 오를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또 네이버가 무슨 뭐 검색 그 포털로서의 그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검색 광고 그 매출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의 신규 먹거리, 네이버가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그 커머스 같은 걸 봐도 그 커머스 부분의 매출이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 기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도 맞고 쿠팡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런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네이버가 좀 점점 더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저 미래를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인가? 저거는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네이버를 이렇게 뭐 꾸준히 사왔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때 좀 더 배짱이 좋고 뭐 제 생각에 대한 확신이 더 셌다고 하면은 진짜 뭐 네이버가 뭐 10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갖고 뭐 많이 샀겠죠. 많이 샀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균 단가가 낮고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도 높긴 했을 텐데, 근데 그러지까지는 못했지만 갖고 있던 네이버 주식을 팔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네이버를 사와갖고 지금 한 80%의 수익률을 만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항상 잘 나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사일수록 실적이라든지 매출, 그리고 주변 경쟁 환경이 조금이나마 불리해지면은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런 회사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경쟁사가 나타나는 것만 봐도 막 위기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런 위기론이 나오면은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저런 기사나 저런 이야기들이, 저런 여론들이 진짜 맞는 것인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계속 이렇게 뭐 사업 보고서를 좀 많이 보시고 그러라고 추천드리는 게, 그 회사의 모든 현재 상황, 그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사실 사업 보고서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 회사가 뭐 우리 계획이 이랬었고 지금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굉장히 그 뭐 회사 그 부문별로 검색 부분에서는 이렇다, 커머스 부분에서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쭉 써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뭐 사업 보고서 보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일 수 있는데, 사실 뭐 일반 개인 투자자 수준에서 좀 필요한 정도까지 보는데 공부하시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갖고 돈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야말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막 300만원, 500만원 뭐 그 정도 주고 해외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따져보잖아요. 뭐 비행기 값은 어디가 싼지, 호텔은 어디가 싸고 좋은지, 밥은 어디서 먹을지, 차는 어디서 마실지, 그때 옷은 어떻게 입고 갈지, 기념품은 뭐 살지,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똑같이 300만원, 500만원, 더 많이는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뭐 5000만원 이렇게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공부도 안 하시고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뭐 옆에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뭐 어디서 뭐 카톡방 날라왔는데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신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돈을 벌기를 기대하시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악소문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기사라든지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그 회사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보다는 그 회사에 진짜 실제로 몇백만원 정도, 좀 더 많은 몇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 그 기자보다는, 뭐 큰 신문사의 그런 기자들보다도 훨씬 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9년 말만 해도 네이버의 개인 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 4만 명 정도였는데, 근데 그게 지난해에 뭐 네이버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하고 막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말에는 한 4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네이버 주주가 이제 10배가 된 건데, 개인 주주들이 4만 명에서 한 40만 명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늘어난 주주분들 중에서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네이버가 어떤 회사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려 하고 그런 거에서 조금이나마 뭐 네이버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공부해보시고 투자하신 분이 저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진짜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뉴스에서 좋다고 하니까 뭐 그것만 믿고 투자하시면은 진짜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일단 그게 안 좋은 게, 그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항상 이렇게 등락을 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주식을 하시면은 그 주식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막 겁에 질리시는 겁니다. 겁에 질려갖고, 야, 이거 주가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시고 팔아버리세요.
그럼 팔아버리시죠. 그런데 그러면 또 그 주가가 좀 이 정도로 뭐 조정받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오르게 되잖아요. 그 큰 우량주들은 여태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때 또 이거 보시면서 아, 그때 내가 왜 팔았을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굉장히 또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싸게 파신 다음에 다시 그걸 더 비싼 가격에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는 당연히 그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그 증권사 이제 그 증권 수수료 받는, 거래 수수료 받는 증권사밖에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뭐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게 좀 어렵다 느껴지시면은 기사 중에서도 기사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증권 기사. 주식 시장에서 이 회사가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떤지, 주식 업계, 증권 업계에서는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루는 그 증권 기사가 있고, 보통 이걸 많이 보시죠. 이것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하나의 다른 기사는 산업 측면에서 그 기사를 바라보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속해 있는 이 온라인 쇼핑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네이버는 뭐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잖아요. 이미 뭐 핀테크, 그 금융과 IT가 결합된 핀테크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회사잖아요. 뭐 미래에셋 증권하고 뭐 자사주도 막 교환하면서 둘이 같이 이제 금융업도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금융산업에 대해서,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네이버를 바라본 기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점에서 네이버를 바라본 기사, 그리고 IT, 뭐 IT, 기본적으로 IT 회사니까 전체 IT 시장 측면에서 네이버를 바라본 기사, 이런 거를 이제 산업 기사라고 하는데, 그런 산업 기사를 많이 읽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네이버 모바일로 들어가서 보면은 항상 앞면에 뜨는 기사들은 증권 기사들입니다. 이 회사가 많이 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최고가를 경신했다. 카카오가 진짜 무섭게 오르고 있다. 네이버도 뭐 뒤따라서 오르고 있다.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 근데 그런 기사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쓰여 있는 기사예요. 물론 기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그 기사들은 진짜 뭐 하루 이틀,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뭐 길어봤자 뭐 한 달 안팎의 그 주가 등락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그 회사를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건데, 근데 결국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매출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오르면은 그 주가라는 거는 조금 시차가 있긴 하지만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회사에 그 주가가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벌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주가는 당연히 이제 오르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를 보려면은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려고 하시면은 산업성 측면의 기사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핀테크 산업 쪽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지금 미래에셋 증권하고 손잡고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 측면에서 보려고 하시면은 네이버가 뭐 이마트 신세계 그룹하고 또 자사주를 교환해갖고 그 관계를 되게 끈끈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거를 신세계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뭐 쓰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하고도 자사주를 교환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뭐 이제 뭐 물류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뭐 아예 자체 물류센터 짓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시면은, 이런 기사는 근데 좀 차려서 읽으셔야 됩니다. 네이버라고 치신 다음에 그 주가에 대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사들은 조금 이제 간략하게 보시고, 그렇게 산업 측면에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기사, 그런 걸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이버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지금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 혹시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이 얘기를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데 지금 네이버를 뭐 사셨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약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뭐 네이버 웹툰은 이미 세계 최대의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에요. 네이버가 이제 2021년 1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그 캐나다에 있는 와패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세계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걸 사왔어요. 그리고 그게 한 이용자가 1억 정도 되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라고 네이버 안에서 웹툰하고 웹소설 하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이용자가 한 7천만 명 돼요. 두 개 합치면은 뭐 한 1억 7천만, 뭐 1억 6천만 정도 되었고, 이미 네이버는 세계 최대의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2022년이나 2023년도에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이미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이미 뉴스에서 나왔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상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왔고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기사들입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뭐 네이버에서 그 CFO 그분이 얼마 전에 CFO는 그 회사의 이제 재정이라든지 재무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그런 임원분이 뭐 블룸버그 통신하고도 인터뷰를 하셔갖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고 이미 그 회사가 그렇게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 자체도 이미 다 공개됐는데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이버 주주시면서 아니면 네이버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면서도 이거를 모르고 계셨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공부를 안 하시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네이버 웹툰 나스닥 이렇게 네이버에 쳐갖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그냥 뭐 남들 사니까 산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팔게 되시는 거죠. 네이버 웹툰이 만약에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막 상장이 얼마 안 남고 막 이제 상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다시 또 네이버 주가는 또 이제 막 많이 오르겠죠.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한다. 막 이걸 계기로.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네이버를 뭐 사시면은 네이버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또 파시게 되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신 겁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네이버를 지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꾸준히 사오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내가 산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기사라든지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보고서가 막 쏟아질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구독자님들께서 좋은 회사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내용을 갖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표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